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법 2 행정심판부터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교재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 절차입니다. 처분, 부작위의 위법과 부당을 주장하면서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을 주장해도 되고 부당성을 주장해도 됩니다. 행정소송은 부당성은 주장할 수 없죠. 그리고 행정기관이 특히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판단하는 절차인데 사법 절차가 준용되는 경우입니다.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주석 1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헌법 107조 제3항에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헌법의 명문으로 행정심판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이라고 하면서 행정심판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원결정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사유라도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 사유를 자유롭게 좀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 절차가 적용되면은 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행정심판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이의신청이라면 행정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심판 결정은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 고충민원 처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받은 기관이 처분청으로 송부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것을 행정심판 절차로 넘겼다면 그 신청서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는 행정심판과는 다른 별개의 제도이고 불복하는 경우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행정심판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경우만 허용되고 가급적 제한됩니다. 이제 행정심판의 개념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 특히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리한다. 사법 절차가 준용됩니다. 이의신청이라고 개별 법률에 나와 있는데 그 이의신청 절차에서 행정심판 절차를 준용하면 행정심판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심판으로 보지 않는다. 고충민원 처리제도는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데 처분청이 그 고충민원 처리를 받아서 행정심판 절차로 돌리게 되면 신청서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 행정심판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 준수가 되었느냐를 따질 때 언제 접수됐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이 행정심판의 의의와 관련해서 주석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심사 청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행정심판은 될 수 있는 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특별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세에 관한 조세심판원, 특허에 관한 특허심판원,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 5가지에 대해서만 특별행정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취소심판, 무효화 등 확인심판, 그리고 의무이행심판,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행정심판입니다. 법률관계의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형성적 쟁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성을 확인하는 확인적 쟁송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효 확인 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확인적 쟁송, 형성적 쟁송, 준형성적 쟁송의 입장이 있는데, 그 무효 확인 심판의 내용에 따라서 무효 확인과 유효한 외관 처분의 무효선은 같이 다뤄줄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집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는 기간 제한과 사정 재결이 적용됩니다. 사정 재결이라는 것은 거부 처분이 위법하지만 여러 가지 공익 사정 등을 고려해가지고 위법함을 선언하면서 처분은 유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사정 판결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처분 재결을 하거나 처분 명령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 재결은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거죠. 처분 명령 재결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처분 명령 재결의 경우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기간을 정해서 서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심판기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기관이 있겠죠.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취소심판의 경우,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무효확인 심판의 경우,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에 청구인 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청구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나 권리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은 처분을 하는 행정청입니다. 피청구인 지정을 잘못한 경우는 위원회가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피청구인인 행정청 이외에 참가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심판 결과가 자신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제3자, 신청 참가자, 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참가자 등이 있습니다. 이 참가인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구석 6번을 보면은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부당한 처분인데 어떻게 법률상 이익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것은 행정심판법의 입법 과오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이익은 심판 대상과 청구인 적격의 문제이고 위법 취소 청구 절차에서 부당함을 인정하여 취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판 대상과 청구인 적격의 문제와 취소 청구 절차에서 부당함을 인정해서 취소 가능하다는 문제는 그 두 개의 논리적 연관성이 별개이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도 입법상 과오는 아니다. 행정심판의 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설명했죠.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정청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즉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직권 상급 행정기관에 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의 구성, 회의, 권한, 의무, 제적 기피, 회피 등은 행정심판법의 각 규정에 의합니다.